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 그리고 공작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의 통일을 도와주게 되는 이유, 그리고 북의 공산 괴뢰 집단의 붕괴가 임박해 있다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측백나무 오일을 구매해서 사용해 계신 또 그 효과를 보신 분들은요,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구매하신 분들도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마도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가지 제품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러시아가 북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11군단 병력 수천 명을 데리고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를 또 살상 무기를 보내겠다,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등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 등 현재로 볼 때는 국제 정세를 잘 못 읽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낙제 수준으로 지금 읽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등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에 포탄이나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가져감에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 북한 공산 집단의 전쟁 수행 능력이 대폭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여름 압록강의 대홍수로 인해서 자강도 등과 같은 압록강 주변에 있었던 북의 무기 공장들의 대다수가 깊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 공산 괴뢰 도당들은 무기 생산도 안 되고 이미 생산해 놓은 무기들 또한 모두 사용이 어려운 고철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볕이 나게 되면 포탄을 꺼내서 말리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 방송을 보는 북한 친구들은 물에 젖은 포탄을 햇볕에 말려서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대포 사격을 하는 순간 포신 안에서 뻥뻥 터지면서 포신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북의 특수전 병력들인데, 이들은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접수할 경우 후방에서 테러를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자로 돌변하여 사회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상들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접수할 경우 100만이 넘는 북한 병사들을 해외 건설 노동자로 파견하여 북한 지역 밖으로 빼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데리고 간다면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일반 병사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전투 수행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나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즉 이번에 11군단은 잘 먹어서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의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좋은지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서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정도로 체격들이 아주 건장하고 우람해졌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날고 긴다는 폭풍군단의 신체가 겨우 대한민국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여 소진시키면
북한에는 더 이상 싸울 병사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김정은이 지난 10월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모두 보내고 나면 북한 지역에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병력과 무기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올까봐 겁을 먹은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공산괴뢰 집단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정원, 방첩사령부 등을 총동원하여 김정은이 백두혈통이 아니라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와 일본인 제일조총련 교포 고영이사에서 낳은 자식이다. 일본인이란 사실을 지속적으로 평양에 대북전단 혹은 대북풍선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측근들 90%를 평양에 집결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핵심 동료 적대 계층들 가운데 핵심 계층들을 위주로 평양에 거주시키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때 평양에 김정은이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와 일본 제일조총련 출신인 고영희의 자식이고 김정일 역시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을 풍선을 통해서 북한 전역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를 북한 지역 전역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북한 전 지역에 주입하게 된다면 북한 지역의 군인들과 평양의 수뇌부들이 김정은을 아마도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내부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완전하게 상실이 되어버렸고 지하 300m 이상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이미 겁에 질려있는 상태입니다. 현무5가 1000km 이상 지상으로 솟구쳤다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로 지면을 때릴 때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모든 건물들은 충격파에 의해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평양 김정일 집무실 주변에 현무5 단 한 발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양 시내 주요 건물들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충격파에 의해서 내장이 파열되고 고막이 파열되며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으로 죽게 됩니다. 현재 김정은은 심장에 소형 파이프를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명 스탠스 시술을 받은 상태인데 김정은이 직접 현무5 미사일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양 시내가 초토화된다면 김정은 또한 심근경색 등으로 죽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똘마니들 대부분이 죽어버리게 되면 김정은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군부 수뇌부가 몽땅 죽어버리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은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도 지하 300m, 지하 500m가량 파고 들어가서 현무5 미사일이 터지게 되면 인공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 기지나 지하 동굴 입구가 무너져서 갇혀서 평생 못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병력을 최대한 많이 빼내어가고 북한 무기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갈 때 저항이 적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은 바로 통일이 될 가능성, 북한 지역을 접수할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의 무기나 포탄 등은 고철로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이를 대량 수입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장에서 사용한다면 통일 이후 고철 처리 비용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최대한 많은 북한 무기를 러시아가 수입해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전략무기를 제공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으로 첨단 무기를 줄 경우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가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경우 고스란히 한미연합군 손에 러시아의 첨단 무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분해해서 한미연합군이 모든 러시아 기술을 빼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 무기를 공짜로 줄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첨단 장비가 있어도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러시아는 바로 전쟁을 중단하고 대중국 포위망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중국 기업들을 모두 쫓아내고 중국 기업들의 돈줄을 자르는 이런 상업 커머셜 오퍼레이션, 이런 공작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상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자꾸 자극하고 있습니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그 법대 다니면서 기초적인 인문과학, 세계 정치 철학, 국제정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폭넓은 사회과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리에 든 것이 별로 없다라고까지 격하게 비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거꾸로 잘못 읽어서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자들이 있죠. 그리고 내탕금을 충분히 받아먹고 자기 자신은 배를 불리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무당을 불러다 구출하고 솥을 왕궁터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일본의 황실보다도 더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아주 풍족하게 살다가 죽은 고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과 120년 전의 사태인데요. 이상하게도 데자뷰의 현상이 우리들 눈앞에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서울법대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를 했으면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두 번 다시 절대 서울대 출신 판사나 검사 나부랭이들이 이 나라에 무슨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많이 하고 계시죠? 국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출신의 이 법조 카르텔은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부패시키는 바로 암종양 덩어리들입니다. 절대로 똑똑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있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에 정반대되는 인간 쓰레기들,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흡혈귀, 기생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태극기, 자유애국 진영 세력들 역시 좌파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킨다고 하면 탄핵시키라고 그냥 놔두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새로운 진짜 자유우파, 애국 보수 정권을 만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중국 해체 작업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답 중에 정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김건희 씨가 최지영이라고 하는 저 목사 같지도 않은 재미교포에게 보낸 카톡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문재인의 최고의 호위무사 사냥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북 송금을 한 사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준 사건,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서버를 민간 간첩 세력들에게 열어 헤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 비밀을 모두 다 공개한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부대인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수사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그 범죄 증거를 다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에
한동훈과 이원석이가 어떤 자들인지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심어놓고 보수 세력의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11월 초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도 10%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어쩌면 지지율이 10% 미만으로도 추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가 되고 의료 대란으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망하고 죽어나가게 되면서 동시에 어린 자녀들까지 의료 대란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죽어나가게 되면 국민들께서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라고 아우성을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킨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지금 의혹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퇴임을 하신 이후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유우파 애국 이 보수 세력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순간 보수 세력이 전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되고 보수 세력 자유우파 진영이 스스로 괴멸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되면 그냥 놔두고 한동훈도 버리고 새로운 보수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요즘 여기저기에서 들판에 불길이 일어나듯이 지금 아주 급속하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유우파 보수 정권은 대표적인 이중과세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를 폐지하고 술값, 담배값, 가스값, 기름값 속에 들어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들을 모두 폐지를 하여 물가를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을 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약들은 무상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당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지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전국 초, 중, 고교, 공교육 과정에서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을 별도의 과목으로 떼어내서 공교육 과정에서 가르친다고 공약을 해보십시오. 자, 좌파들은 반발을 하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더불당을 김정은 이중대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봄이 되면 더불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만 하겠습니다. 조국이나 이재명이도 구속될 것이고 국회의원 50여 명가량은 새롭게 보궐선거로 뽑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비리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도 불길이 문재인 김종숙 쪽으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호위무사 윤석열과 한동훈, 이원석이 아무리 덮어주고 싶어도 비리 사건을 덮게 되면 자기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검찰들 또한 문재인을 구속시키면 자기 자신들은 승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들 검사들로부터 배운 경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세 욕구 때문에 이들은 김정숙과 문재인의 비리를 끝까지 수사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 대란에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지대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역시 자신들이 구속시켰던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게 됩니다. 북과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좌우에 이 사회에 암약하고 있었던 숨어서 못된 짓을 해왔던 남노당의 후손들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태극기 자유애국 국민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사람이
개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고 항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때문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물질에, 돈에, 금전에 욕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야말로 겸양의 미덕, 예절의 미덕, 그리고 인륜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격조 있고 품위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